안녕하세요. 아이들은 시대를 담는다 제2편 인터뷰 진행을 담당한 속초 소야초등학교 교사 김윤숙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디일까요? 공기도 좋고 풍경도 너무 아름다운데요. 양양입니다. 양양의 대문턱길, 닉네임은 모두고루입니다. 이 모두고루의 촌장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오랜만이야. 어서 와. 반가워요.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네, 모두고루의 촌장님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은 손상달 선생님께서 전교조의 대부시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퇴직한 지 이제 20년 됐고, 정교조 창립에서부터 제가 퇴직할 때까지 정교조 활동을 해왔는데, 정교조가 제 삶의 바탕이고, 또 그 길을 걸어오면서 제가 받았던 그런 영향이 제 삶에 아주 큰 힘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런 힘을 갖고 이 양양에 들어와서 이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이는 부모가 아니라 음. 시대를 닮는다라는 말이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현 시대의 어떤 부분을 아이들이 닮아가고 있는 것 같으신지 옛날에 그 교직에 계셨을 때랑 비교하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요즘 선생님들 학교 생활하기가 정말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교사로서의 생활도 그렇고 교육하기도 그렇고 제가 퇴직한 지 한 20년 됐는데 제가 교직 생활할 때보다도 교육 현실은 더 힘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월이 가면 교육도 좀 좋아지고 또 교육 환경도 더 나아져야 되는데 교사들의 삶이나 아이들의 삶이나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꾸지 않으면 모두가 행복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인 교육 활동 자체가 어려워지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교사들이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냐라는 고민도 많고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장래희망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교사를 선택하는 비율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거의 교사가 된다는 걸 갖다 기피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교육 현실이 나빠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대가 변하면서 사실상 아이들도 변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부모를 보면서 아이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면서 스마트폰이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뭐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모두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인데 그 속에 담겨진 내용들이 정말 진실인지 거짓인지 이런 거 판단할 여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저 무조건 거기서 쏟아지는 정보를 보면서 일방적으로 거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이들의 삶도 그렇고 어른들의 삶도 결코 행복하지 않다. 이것이 정확한 어떤 비판 능력을 갖지 못하게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민주주의라는 것도 그렇게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회이기 때문에 항상 경쟁을 시키고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을 중요하기보다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런 세상이 결코 교사들이나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대를 담기 위해서는 정말 변할 수 있는 변화하는 세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사와 학생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런 세상을 꿈꿀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꿈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 경쟁에서 떨어지면 나도 뒤로 밀려서 살아날 수가 없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니까 무조건 경쟁 속으로 빨려들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여유도 없어지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리고 불안해지고 또 개인주의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사회를 바꿔야만 변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행복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가 하는 교육 활동이 노동상권들이 보장이 돼야 되고, 정치 활동의 자유도 보장돼야 돼요. 그리고 교사가 자주적으로 교육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면 그 속에서 배우는 학생들도 그걸 통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이들이 시대를 담기 위해서는 돈보다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노동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 차별이 없는 평등 사회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노력하면서 싸워나갈 때 그걸 보고 아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자기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선물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교실에서 네. 아이들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순간들은 어떤 모습들이 생각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연대가 어떤 의미로 작용했는지 그때 현장 사례도 궁금합니다. 교사들이 생활하는 교실은 교사와 아이들의 삶의 공간인데, 그 공간이 지금 이렇게 보면 너무 경쟁 속에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공간 속에서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함께 할 수 없다고 봐요. 소통하면서 경쟁 교육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속에서 민주주의도 우리는 될 수 있다고 보고, 아이들의 민주주의는 성숙되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이렇게 경쟁의 상대가 되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이런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는 생각해 볼 수도 없다고 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해낼 수 있는 이런 문화, 공존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민주주의를 만드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는데,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경쟁 속에서는 이게 좀 어렵지 않는가. 이것을 바꾸는 힘은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그 힘에 우리의 힘을 쏟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싸움에 있어서 결국은 보다 나은 세상,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삶, 그리고 자기의 삶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는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도 같이 이해를 하고 그 속에서 같이 싸워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싸움, 투쟁은 결코 헛되지 않고 조금씩 자기의 어떤 삶, 어떤 조건들을 갖다가 바꿔 나가는 그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얘기했던 것이죠. 선생님의 2018년 기사에서 다름을 존중하는 태도와 불편한 진실을 함께 감당하려는 자세를 강조하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사가 교육활동을 건강하게 이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태도나 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누구나 먼저 살아왔던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리고 싸웠던 그 결과물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덕분에 지금 현재 우리도 있고, 저도 그 시대에 살면서 그 수혜를 받으면서 살았던 것이고, 그 이전에 살았던 삶을, 그들의 꿈을 그 시대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가는 것이,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 그 수혜자라는 그 틀에서 벗어나면서 자기도 그 역사의 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하나의 어떤 역사 속에서 한 걸음으로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사실 지금의 현실에서 교육 활동을 건강하게 이어가기 위한 태도와 자세, 이러한 것들은 교사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야 돼요. 그거 없이는
실제 음,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없고 음, 계속 거기에 쫓겨 다닐 수밖에 없는 음, 그런 교육 현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교사도 교사이기 전에 이 땅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노동의 기본권, 그 다음에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 정치라는 것이 인간의 삶을 규정하고 바꿔낼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정치 활동의 자유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교사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그리고 노동조합이 자기 조직만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세상을 바꾸려는 투쟁, 이런 잘못된 것을 고치려는 투쟁에 노동조합이 함께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거의 노동조합이 자기 조직의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서로가 같이 함께 연대해서 네. 싸우지 않으면 지금 현재의 어떤 자본의 엄청난 그 힘에 맞서서 싸울 수가 없다고 보고 그 단계를 해야 되고, 예전에 정규조 강원지부에서 강원도 교육청하고 단체 교섭을 진행할 때, 네. 그때가 2000년도였는데 13박 14일 농성투쟁을 했어요. 예. 그때 저희들의 투쟁에 강원도에 있는 노동시민 사회 단체들이 함께 연대했습니다. 네. 그 연대의 힘으로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연대라는 것은 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리고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힘의 원동력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대를 강조했던 것이고, 이 세상은 자본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연대 없이는 그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는 그런 믿음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연대가 중요한 힘이라는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죠. 네. 역시 정교조의 대부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그거는 네. 지금은 네. 이제 저기 시민으로서 또 네. 이 땅의 교육 노동자로서 활동했던 음, 노동 존중이 이루어지는 사회, 네. 세상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을 그냥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냥 네. 사람이죠. 네. 예전에 뭐 직책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 그 모습이었고. 네. 그 정교조 교사로서 걸어오신 길 위에서 예. 후배 교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과 제가 살아온 지난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면 어떻게 이 길을 걸어왔는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힘든 길이었지만 저 혼자 힘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때는 수레 맨 앞에 서서 걸어왔고, 어떤 때는 수레 뒤에서 그 수레를 밀어주면서 세상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이 그 속에서 힘을 얻는 것이고, 그 힘이 저의 삶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저의 삶을 돌아보면 결코 뭐 후회하거나 뭐 이런 것은 없고, 그 지나왔던 삶이 나의 삶에 큰 힘이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 힘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 되는 것은 내 그 받았던 그 힘은 세상을 바꾸는데 힘을 함께 해야 된다. 세상이 좀 더 민주적으로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약자들이, 그리고 여성, 남성, 장애인, 뭐 노동자, 이런 사람 모두가 자격 권리를 갖고 살아갈 수 있고, 노동이 존중되고 노동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좀 힘을 쏟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학생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노동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고 봐요. 노동을 천시하고 노동을 존중하지 않고 노동력의 대가를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내고 노동자를 착취하고 하는 이러한 것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런 세상을 물려줘서는 안 되고, 아이들은 이런 세상이 아니라 진짜 정말 평등한 세상, 이러한 것을 꿈꿀 수 있도록 어른들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육이 세상을 바꾼 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연대하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이 꿈들은 교사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가져야 된다고 이제 봐요. 아이들의 역사 발전을 노동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런 희망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꿈이 없으면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꿈을 학교에서 가질 수 있도록 해야만 세상은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다.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나에게는 선물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좋은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그 외에 더 편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양양에 와서 이제 퇴직하고 살면서 네. 일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여러 가지 이제 제 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좀 쓰고, 그다음에 틈틈이 제가 제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서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파고 제 아내가 색칠하는 채색 서각이라는 것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제 하면서 그 하는 이유는 지나왔던 기억들을 이렇게 잊기 위해서 기억을 잊는 그 시리즈 차원에서 서각을 했는데, 왜 이것을 생각했냐면 역사라는 것은 기억하지 않으면 그 잘못된 역사 같은 경우가 또 반복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나왔던 그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또 그때 당시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꿈과 땀과 희망을 좀 기억해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각 작품을 만드는데,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은 경쟁 교육에서 점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사람들, 저 높은 곳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그 모습이 안타깝고, 그래서 서로가 손잡고 이렇게 낮은 곳, 바다를 향할 수 있는 곳이 좋겠다. 실개천에 물이 흘러서 강을 따라 바다로 가듯이 모든 사람이 손잡고 바다에서 세방의 꿈을 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바다로 가자라는 것으로 해서 서각을 했던 것이고요. 이 우리 역사에 보면 권력에 의해서 지워진 역사도 있고 의도적으로 배제된 역사도 있습니다. 4.3 항쟁이 그렇죠. 제주도 4.3 항쟁, 5.18 광주 민중항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역사 속에 여러 가지 항쟁들, 이 모습들이 기억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기억을 갖고 우리의 세상을 좀 더 낫게 이렇게 해나가자는 의미에서 이제 4.3 항쟁에 관한 저희 서각도 동백하고 구실 잡밤나무, 뭐 서늘리의 동백동산에 있는 그 나무를 찍어갖고 이제 했어요. 그 작업도 이제 좀 해봤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노동으로서 움직이는데 노동에 대한 시선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나면서 꽃을 보면 야, 참 아름답구나. 이 꽃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꽃을 바라보듯 노동도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 세상도 꽃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서각을 했던 것이고, 또 12.3 계엄 사태를 보면서 봄이 그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봄을 가장 먼저 연 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피는 꽃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 봄을 여는 사람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일하는 노동하는 사람들, 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다는 생각으로 그런 사람들의 힘이 모여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연대가 봄을 보게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해서 거기 서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제가 이 설악산 자락에 살아요. 이 설악산이 참 아름답고 여기에서 살기 때문에 그 혜택을 많이 받고 있죠.
그 산도 뭐 산이 참 주는 그 혜택을 우리가 파괴시켜서는 안 되겠다. 여기 양양에 보면 5색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자연은 그대로 두어야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설악산에 설치하는 5색에 설치하는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데는 의미에서 설악산을 그대로라는 것으로 하고 이제 서각 작품을 하나 했던 것이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어디서나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달개비 꽃이에요. 그러니까 뭐 닭의 장풀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어느 곳에서는 이제 쉽게 피고지는 그 달개비 꽃의 모습이 꽃 나비의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밤이슬 맞으면서 매일 아침 이제 꽃을 피우는 이 달개비 꽃은 나비를 꿈꾸는 거죠. 근데 그 자기가 나비가 될 수 없지만 불가능한 꿈이지만 그 꿈을 계속 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꿈이라고 하고 꾸지 않는다면 실제 변하는 것은 없고 불가능하지만 그 꿈을 계속 꿀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불가능한 꿈도 꾸자라는 의미에서 그 서각도 해봤습니다. 딴 얘기도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 그리고 네. 제가 이 작품을 하나 하다 보면 저걸 파는데 작품을 파는데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가 제가 파갖고 제 아내에게 이제 넘겨주면 제 아내는 그걸 보고 이제 채색을 하죠. 색칠을 하는데 그래갖고 작품이 이제 한 작품이 완성이 돼요. 공동 작품으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낙관이라는 것을 찍는데 낙관의 위에 들어가는 이름이 제 아내 이름인 선이고 그 밑에 제 이름인 영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기 제 이름만 쓰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노동하는 것은 거의 한 달이고 색칠하는 것은 하루인데 그러다가 사실 색칠이 더 중요하고 힘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 아내 이름을 위에 올리고 제 이름은 밑에다 이렇게 놨습니다. 저도 이 추천을 받고 참 부담스러웠는데 저보다는 다른 사람을 추천했었는데 계획된 것이 있다고 해서 꼭 저를 인터뷰하겠다고 해서 제가 거절을 못했습니다. 저는 이 강원도에서 인문학 부분에서 열심히 활동하셨던 선생님이 계셔요. 독서 아카데미 활동으로 교사들에게 인문학적인 이런 관심을 많이 갖게 해주고 또 독서 토론으로 해서 학생들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문화도 만들어주고 독서 교육도 하고 또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독서 모임도 만들어가는 현장에서 실천하는 그 모습이 정말 우리가 배우고 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이다 라는 속에서 한명숙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와, 좋습니다. 안녕.